예, 내일 모레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특별히 취재한 내용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헬기 사격건이고 또 한 가지 새롭게 나온 것이 군이 놀랍게도 광주 시민을 상대로 신무기를 시험했다는 정황입니다. 자, 먼저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직접 감정한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냐.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탄원이 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그런 탄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유력한 어떤 뭐 이론이나 근거를 가지고 오면은 저희 의견을 철회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탄원은 헬기 위에서는 뭐 사격할 수가 없는. 예, 매우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국과수는 왜 이 탄원을 헬기 사격의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했는지 유선희 기자가 전일빌딩을 직접 찾아가서 검증해봤습니다. 전일빌딩은 총탄 자국이 나온 10층을 빼고 전체가 공사 중입니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내부 기둥의 탄흔을 주목했습니다. 기둥이 측면에 두 개의 탄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대각선 모양의 탄원이 두 개가 이제 있거든요. 그거는 탄환이 벽의 이 측면을 이렇게 이제 스치면서 만든 탄원이고, 그 탄원을 그대로 따라 내려가면은 바닥에 일치되는 탄원이 또 있어요. 창문 옆 기둥엔 실제로 두 개의 탄 자국이 보입니다. 그 각도를 따라 밖을 보면 하늘뿐입니다. 80년 5월에도 지금도 더 높은 건물이나 지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저렇게 위에서 내리꽂힌 각도의 탄흔이 위에서 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 바닥에서 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각도를 따라 내려와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닥엔 이렇게 내리꽂힌 탄흔들이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저렇게 내리꽂힌 각도의 탄흔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바닥에 누워서 총을 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과수가 다음으로 주목한 건 천장입니다. 지상에서는 그렇게 쏴서 천장을 맞출 수는 있지만은 천장을 스치는 수평의 탄도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5.18 기록관 수장고의 천장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스친 탄흔이 여러 개 보입니다. 같은 높이에서 쐈다는 겁니다. 총탄 자국은 많습니다. 지금 10층, 바닥, 그리고 기둥, 그리고 천정까지 모두 다 합쳐갖고 국과수에서 헬기 사격 총탄 흔적으로 일단 추정한 개수가 193개에 이릅니다. 국과수는 총탄 흔적의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 등을 근거로 사격 방식과 기종까지 추정했습니다. 거치대 위에 이제 얘가 이렇게 총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축을 해서 총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부채살 모양으로. 근데 그 천장 텍스에 나타나 있는 탄원이 이렇게 부채살 모양의 탄원이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그 UH-1 헬기, 그다음에 이제 UH-1 헬기 이제 탑승 그 문에 이제 장착된 뭐 60 기관총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JTBC 유선입니다. 예, 이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5월 21일과 27일입니다. 특히 5월 27일 새벽은 전남도청 강제 진압 작전이 있었던 시간이죠. 계엄군은 이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문건에는 시민을 상대로 신무기의 성능을 시험한 정황까지 발견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을 장악한 11공수는 YWCA 건물의 시민들을 향했습니다. 계엄군은 과감한 공격으로 3명을 사살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발견된 문건은 더 자세합니다. YWCA 건물 2층의 시민들에게 M203 유탄 발사기로 3발을 쏘고 2층으로 들어가선 스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강한 빛과 소음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스턴 수류탄은 신무기였습니다. 3공수 책임장교의 검찰 진술조서엔 국내에선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임장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기엔 특수탄을 사용해 시민 200명을 순간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에서 새로운 이제 전술 무기를 사용을 하고 효과를 확인했던 그런 이제 전장으로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80년 5월 27일 새벽 4시 전남도청. 공수부대가 포위하듯 전남도청을 둘러싸고 민원실을 맡은 특공중대가 스턴 수류탄을 던졌다는 겁니다. 검시주서엔 시민 대부분이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숨진 것으로 나옵니다. 작전을 마친 뒤 계엄군은 평소 연마한 전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1980년 5월) 나는 광주에 가지 않았다. 전두환 씨가 40년 가까이 되풀이하고 있는 말입니다. 광주 집단 발포와 본인이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단 발포가 있던 날, 즉 5월 21일 오전에 전두환 씨가 헬기를 타고 광주에 가는 것을 직접 봤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즉 김용장 씨는 그날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다고 정보복을 올렸는데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서울에서 봤다는 얘기죠. 우선 박현주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제보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서울 대방동 공군 706 보안부대장의 운전병이던 오원기 씨는 80년 5월 21일 오전 전두환 씨를 용산 헬기장에서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8군 헬기장으로 좀 빨리 가자. 그래서 가니까 헬기는 도착해 있었고 사령관 혼자 타고 수행원 없이 그 전두환 씨 혼자 갔어요. 이날 정오쯤 광주 비행장에 전 씨가 왔다는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의 말과 일치합니다. 전두환 씨가 그 당시 5월 21일 낮, 그러니까 한 점심시간쯤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오원기 씨는 당시 전 씨가 육군이 아닌 공군 헬기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UH-1 기종인데 비빈용 헬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진청색이죠. 네, 공군 헬기. 육군 헬기하고는 색 자체가 완전히 틀리니까. 또 당시 수행원도 없이 비밀리에 와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헬기 조종사, 부조종사, 기관사 정도, 사령관, 운전사, 사령관, 그리고 우리 부대장, 극비리에 갔다고. 5월 21일 오전 8시엔 국방부 헬기장에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육군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갔습니다. 10시 30분엔 조홍 헌병감이 육군 헬기로 광주에 갔습니다. 오원기 씨의 말이 맞다면 같은 시간에 전 씨가 비밀리에 공군 헬기를 타고 미군 헬기장을 통해 광주로 갔던 겁니다. 당시 706 보안부대장이던 신동만 예비역 준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오원기 씨가 당시 자신의 운전병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광주에 갔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화로 얘기하긴 어렵다고만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가는 전두환 씨를 직접 봤다는 진술,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원기 씨가 지금 스튜디오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디서 근무하셨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 본부 보안부대에서 1978년 10월부로 배속을 받아서 1981년 4월 30일 제대할 때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예, 군 생활을 내내 거기서 이제 하신 거고, 정확하게는 공군 706 보안부대 부대장의 그 운전병을 하셨죠. 네, 1호차 운전병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군대에서는 1호차라고 부르죠. 그 부대장의 차를 거기서 근무하셨다는 증거 같은 건 물론 다 가지고 계실 테고요. 병적 증명서에는 근데 그 입대 날짜하고 계급하고 그게 나오는데 띄워봤는데 그 왜속된 부대 기록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아무튼 그 당시 신동만 보안부대장이
맞다. 네. 오원기 씨는 내 운전병이었다라고 네, 네. 또 증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경에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가는 전두환 씨를 봤다. 네. 직접 두 눈으로 네. 봤다. 네. 하여튼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오전에 우리 부대장 출근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그 호출이 와서 부대장님 모시고 예. 그 용산 헬기장 빨리 가자. 그래서 갔더니 헬기는 대기하고 있었고요. 예. 공군 헬기고요. 예. 그리고 도착하는 거의 동시에 그 전사령관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예, 예, 예. 예. 용산 헬기장이라는 건 미군 부대 헬기장을 말하는 겁니까? 미 8군 영내에 있는. 예. 그 전두환 씨는 어느 쪽에서 오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경호 원래 그 움직일 때 예. 경호 차량 2대가 경호를 하거든요. 예. 예. 3대가 움직이는데 예. 그냥 차 한 대 혼자 타고 왔어요. 운전사. 아, 경호 차량 없이. 없이요. 예. 예. 수행부관도 없이. 그런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그 영내 이동할 때만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 영내 이동. 예, 영내 이동. 그렇다면 그 근처에 국방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서 왔을 네, 가능성이. 그럴 확률이 높죠. 예. 거의 뭐 길 하나만 건너면은 8군하고 국방부하고 붙어 있으니까. 당시 그랬습니다. 네. 뭐 길 하나 건너면 정말 네. 예, 바로 붙어 있었으니까. 근데 왜 공군 헬기를 탔을까요? 육군 헬기도 있었을 텐데. 아마 제 생각인데 좀 고급 기종이에요. 예. 온 헬기가 그러니까 이 아무데나 쓰는 기종이 아니고 그 귀빈 수송용 헬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기종은 UH-1H 아니었습니까? 제가 M인 기종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간 예. 그 당시에 최고급 기종으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리포트 보니까 진청색, 그러니까 공군 헬기는 네, 색깔이 육군 예, 헬기하고 예, 다르잖아요. 예, 예, 진청색 색깔이었다. 그렇죠. 그럼 그 헬기를 타고 혼자 내려갔습니까? 혼자 탔어요. 다른 사람 동행은 네,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뭐 경호원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보안사령관이 움직이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내라고 생각했겠죠. 예. 왜냐하면 영내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경호 인력이 이제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도 했겠지만은 예. 그만큼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을까. 아, 그 당시에. 네, 자기 측근들한테도 감추고 싶었던 예. 것 같아요. 신동만 보안부대장이 네, 이제 모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때 그 헬기장으로 가면서 같이 갈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예, 예. 아, 같이 가는 걸로. 네, 왜냐하면은 그 공군 헬기이기 때문에 예. 그 공군 헬기 편을 아마 그 우리 부대장이 뭐 마련을 했다면은 예. 그 목적지까지 같이 동행을 하는 게 그게 그 보통 있는 말하자면 일이다. 통상적인 그 저거거든요. 예. 수행하는 게. 근데 그 이제 동시에 도착해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몇 마디 서로 나누고서는 예. 혼자 그냥 쓱 타고 바로 이렇게 했어요. 예. 그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아, 들렸습니까? 그거는 안 들려. 엔진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 예. 거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두환 씨하고. 30m 정도는. 아, 그건 뭐 멀지 않은. 예. 그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아, 그분은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 전에도요. 아, 그 전에. 많이 어떤 자리에서 봤습니까? 뭐 회식 자리. 공군 보안부대하고. 아니죠. 뭐 기업들이 스폰이 돼 가지고 기업이요? 기업하는 사람들. 예, 예. 그 스폰돼서 무슨 옛날에 뭐 요정에서도 뭐 모이고 또 아니면은 무슨 고급 식당에서도 하고 그러면은 자주 봤죠. 아, 그때는 이제 우리 오원기 선생께서는 당시 신동만 부대장의 차를 운전하고 갔으니까 네, 네, 그 자리에 운전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볼 그 수밖에 회식 없었다. 자리에는 저희가 항상 그 서열 7위까지는 예. 같이 참석을 하고 그 운전병들도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전두환 씨를 헷갈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0.1%도 없죠. 예. 근데 39년 전 일인데 네. 당시 상황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 그 잘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예. 뭐 접어두고 기억이 나는 거 위주로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여기 김영장 씨께서 말씀하신 내용 혹시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내용이 본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계기였을까요? 그렇죠. 제가 본 게 말하자면 앞부분이고 예, 예. 그분이 말씀한 거는 뒷부분이고. 그렇죠. 예. 출발할 때와 네. 도착할 단지 때니까. 이제 비행 시간 그것만 빼면 거의 시간도 거의 일치한다고 봐요. 예. 제가.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좀 네, 네,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또 10시 30분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고정 정확하게 뭐 기록은 해놓은 건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제가 있으니까. 봤을 때 제일 가까운 시간이 10시 반 정도가 아닐까. 예. 그럼 김용장 씨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좀 놀라셨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크게 아니 놀란 그러니까 그날 나는 그 떠나는 걸 봤는데 이 양반은 내렸던 걸 그렇죠. 얘기한 거구나.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내가 그 증언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구나. 예. 예. 사실 그 전두환 씨의 광주행은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 부인해 왔고 네. 그 주변 인물들도 다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왜냐 본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10명이요? 그렇죠. 예. 그 헬기장에서도 아무도 없었어요. 예. 헬기만 있고 저하고 우리 706 부대장하고 전두환 씨하고 혼자 그 차 한 대로 혼자 왔으니까 예. 그 운전사하고 그리고 헬기에 조종사, 부조종사, 저 정비사까지 3명이면 7명이죠. 예. 그리고 강주에서 3명 만났으면 10명이죠. 그렇죠. 네. 김용장 씨 증언에 따르면 네, 3명. 네, 그러니까 계속 안 갔다고 우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10명만 입을 다물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분이 네. 아무튼 오원기 씨십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그 이후에 다른 9명 중에 또 한 사람이라도 이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헬기 조종사 중에 한 분이라도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예.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김용장 씨 말씀에 따르면 비행 기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좀 알아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운전병 입장에서는 뭐 그것까지는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전두환 씨가 왜 그 당시에 광주에 갔는가? 물론 그때는 광주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었기 가장 때문에. 심각한 시기였죠. 예. 예. 나중에라도 네. 왜 갔는지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들은 바는 없고요. 뭐 예. 그건 어떤 통로로도 그건 뭐 듣기 힘든 얘기고 예. 그냥 저 혼자 유출 한번 뭐 그냥 한번 해보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많은 세월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동안 이 말씀을 못 하셔서 네. 왜 말씀을 못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근데 이 사회가 진실이 있어도 거짓으로 자꾸 덮어서 그냥 예. 덮으려고 하니까 그 진실을 밝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 진실이 많이 묻히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진실을 밝히는데 좀 일조를 하려고 예. 마음 먹었어요. 예. 사실 또 김용장 씨의 증언이 없었다면 그냥 가는 거 봤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또 그렇죠. 근데 이제 내리는 거 봤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뒤가 맞는 네. 조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 예. 그 당시 보안부대장 네. 신동만 당시 준장 원스타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랬더니 오원기 씨를 잘 안다. 네. 또 오원기 씨께서도 뭐라고 전에 말씀하셨냐면 저에게 사전에 굉장히 잘 보살펴주던 상관이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뭐랄까 좀 인간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누가 안 되는지 그런 예. 부분은 많이 좀 염려가 되죠. 예.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사안을 부정하시진 않았고 그런 일 없다라고 하시진 않고 다만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오원기 씨하고 같이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혹시 만나실 기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한번 뵙고는 싶어요. 예. 신동만 부대장께서도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또
함께 증언해 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군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분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안으로 분명히 봤다. 근데 제일 분명한 거는 그 시간대 전두환 씨 혼자 타고 공군 헬기로 이륙한 겁니다. 그게 예.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아마 이걸 또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부정했으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 혹시 저희들이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네네. 연락을 드리고 네. 또 가능하면 모실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원기 씨 고맙습니다. 네. 예.